아, 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 중에 동체 손상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유도 실수? 그 헬기장 훤히 보이는데 조종사 육안으로도 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그러겠죠. 우리 여전히 이거 사실을 인실직고를 안 하고 있어요. 네. 헬기에서, 실탄에서, 또 경비 주체로부터 이게 전부 다 관리의 비정상. 네.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다. 앞으로 계속 터질 거다. 두 번째 주제. 예. 지난달에 대통령이 평소에 타는 전용 헬기가 있어요. 전용 헬기. 예, 미국의 시코스키사의 S-91을 네. 특별히 개조한 전용 헬기.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 헬기장이 있거든. 네. 거기서 착륙하던 중에 네. 헬기장으로 한 거고 나무 있는 데로 가서 예. 동체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동체하고 날개 일부가 손상이 됐어요. 아, 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 중에 동체 손상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아하. 그런데 이것이 쉬쉬하고 그동안에 은폐돼 있다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중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런 헬기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몰랐고요. 신문 보고 알았대. 그런데 네. 신문에는 난 적이 없거든. 아, 신문에 난 적이 없죠. 대위로. 네.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건 거짓말이고 일단은요. 그러면. 네. 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네. 평소에 헬기가 무지한히 많이 뜨고 내리는 용산의 헬기장에서 이게 유도 실수로 엉뚱한 데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데, 유도 실수? 아, 유도 실수? 아니, 그 헬기장 훤히 보이는데 조종사 육안으로도 그것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헬기장이, 내가 거기서 헬기 여러 차례 이착륙 해봤거든. 예. 무슨 거기서 사고가 난다는 비상식적인 어떤 그거는 직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도 실수? 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그러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헬기 조종하시는 분이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은폐하는데 여전히 이거 사실을 인실직고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도 작은 규모의 헬기장이 있다고. 네. 그러는데 거기가 좁다 보니까 두 대가 뜨고 내릴 수는 없어. 한 대 정도만 이착륙이 가능해요. 네. 그러는데 김병주 의원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사고는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났지만 네. 이러면 한남동의 관저 헬기장도 못 믿겠다. 예. 너무 좁아서. 네. 그러면 같은 기종을 쓰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것이죠. 예. 당연히 한덕수 총리는 뭐가 뭔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지. 네. 이게 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대통령 이동 시의 모든 헬기는 경호의 기본 원칙은 2대 이상 뜨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처럼요. 전용 자동차처럼 차량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탔는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서 항상 2대 이상. 네. 어떨 땐 3대가 떠. 네. 그리고 실제 3대가 있어. 그러면은 오늘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경호처 대변인이 급히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기자 질문이, 이러면 2대 뜨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대통령 경호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비상시에만 그렇게 2-3대 뜨는 거지 평소에는 한 대 뜬다. 새빨간 거짓말. 모든 대통령의 경호 원칙은 이런 식의 헬기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차도 3대가 가는데, 그죠? 네. 앞뒤 어디에 타 있는지 모르게. 아니, 나 이 사람들,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런지, 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처음 듣는 전혀 얘기거든. 이해가 안 되는 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헬기장이 양쪽으로 찢어져 있고 어디서 헬기를 탈지를 모르는데 관저의 헬기장을 그럼 이용 안 할 거냐? 그런데 비상시에는 이용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데 비상시에 오히려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아하. 자, 이게 얼마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는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큰 문제네요. 지난 6월에 평소에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경비 조직이 경찰로 구성된 100일 경비단이라 그래요. 그렇죠. 100일 경비단. 거기서 실탄이 6발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죠. 9월이 된 지금 잃어버린 실탄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아직도. 그 책임을 물어서 100일 경비단장이
직위 해제됐어요. 네. 자, 그리고 진상규명은 못하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무리한 집무실 이전에다가 대통령 경비라는 업무가 이게 상상을 초월한 그 스트레스고 과중한 업무다. 일단은 대통령이 무작정 움직이는데 다 계획 잡아서 이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면 분명히 사고 터진다고 얘기를 했거든. 네. 내가 유튜브에가 여러 차례 얘기해. 네. TV 토론 나가서도 얘기해.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100일 경비단에서 한번 총기 오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굉장히 작전의 부담이 과중됐을 때야. 네. 책임은 과하고 한치의 오차가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에 엘리트 경찰 요원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 100일 경비단에 대해서는 최상의 근무 요건과 예.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 조직은 붕괴되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6월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자 경호처가 괘씸죄로 예. 이 100일 경비단을 응징을 한 다음에 예. 한남동 관저 일대 경비를 원래 100일 경비단이 쓰는 거를 네. 군으로 바꿔버립니다. 아,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한 문책일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가 그때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네. 경찰들 아주 군기 잡느라고 사거리 조질 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100일 경비단은 경찰 출신 인사들, 경찰들의 출세길입니다. 예. 여기는 요직이고 엘리트가 가서 100일 경비단에서 진급해서 나오거든. 네. 근데 이걸 이제 역할을 빼버린 거죠. 역할을. 그렇게 해서 경찰 연맥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아하. 그때도 그렇고 이 헬기 사건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아무리 기강 잡아봐 그래봤자 사고만 더 터져. 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헬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경호 작전의 기본이 안 나오는 거야. 아하. 이게 계획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동하려고 차에 타요. 그럼 차 세 대가 앞뒤 물론 다른 경차도 있지만 차 세 대가 가는데 어느 차에 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 저격으로부터 1차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경우의 기본인데 헬기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대통령 관저가 저긴데 관저에서 이제 헬기를 타요. 타는데 헬기가 하늘로 뜨는 게 한 대만 떠. 왜? 관저에 있는 헬기장에 지금 80 곱하기 80이 안 돼. 예. 규모가 규모가 안 돼서 한 대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뜨면 하나가 뜨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무조건 거기 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한 대 뜬다. 비상시에만 2대 이상 뜬다. 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헬기로 어디 행사 가시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네. 2대 이상 안 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뜨는 헬기는 저기에 무조건 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아. 이런 경우에 큰 지금 기본 베이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더 있다는 말씀이 의원님 말씀이 아예 관저 경비에서 100일 경비단을 빼버리고 지금 군을 투입하는 상황까지. 그렇죠. 총기 6발은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고. 경호처장이 또 군 출신이잖아요. 아. 예비역 3스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만 싸고 돌아. 이게 제가 보기에 최근까지 이 대통령 경호와 이 의전 실수나 비행기 전용기 그 영국 출국에 지연된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안만 봐도 경호처장부터 문책해야 돼 이거.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경비단을 숙소도 앉아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랬었죠. 근무시키고 먹고 자고 시켜놓고 예. 이런 상태에서 최상의 경비를 서라 이러다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네. 스트레스지. 그지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거든. 네. 근데 모든 환경에서의 그 압박감이 책임감이 이제 그리로 다 쏠리고 경호처는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불안정한 그 대통령실 운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언가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게 기어이 골마 터지는 게 헬기에서 실탄에서 또 경비 주체로부터 이게 전부 다 관리의 비정상. 네.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다. 앞으로 계속 터질 거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겠다는데 상관 안 해. 아니 맘대로 해. 도어 스태핑도 처음에는 그냥 아주 딱 그 가오 세워가지고 하더니 해보니까 들었거든.
더럽고 안 곱거든. 대통령으로서 채통이 안 쓰고 품격이 없어요. 지가 다 저지른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당신들이 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슬슬 은폐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점점 그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놈들은 확실히 책임지라 이거예요. 왜 그 주범들은 가만히 있냐고. 이거 정말 이러다가 재미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빈관도 안 짓겠다고 하다가 슬쩍슬쩍 그것도 기금안에 본 예산에 안 넣고 그래야 은폐하기 쉽거든. 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금에 국유재산 관리기금에 거기다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국회의원들도 못 찾아내. 근데 이게 그냥 용케도 밝혀진 거예요 그게. 870억. 다 참 웃겨가지고 그래서 3월에는 영빈관 쓰겠다고 해놓고 이젠 따로 짓겠다고 이러면은 그 인근에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용산은.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은근히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황급히 그 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번에 무리한 순방도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대부분 정상 외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것도 여의치는 않게 됐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씀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조금 짜증나는 얘기 또 했습니다만은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면 이해가 가시고 또 속이 좀 뚫립니다. 그래서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는 항상 여러분의 관심사 속에 뿌리 잡고 있다.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